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마케팅과 컨설팅 교육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 돈을 벌지 못했던 사장님들의 실패 원인 중 대표적인 5가지를 뽑아서 해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긴 여정에 이 내용이 동기부여가 되고 인사이트가 생기는 계기가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럴듯한 계획이 없다. 두 번째는 돈이 없다. 세 번째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는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 다섯 번째는 매출 공식을 모르는 건데요. 그럴듯한 계획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돈을 번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스마트 스토어에서 남성 액세서리를 팔아서 월 300만 원씩 3년간 1억을 모은다 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의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좋은 방법은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시장 조사가 좀 막연합니다. 이거를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이 네이버 키워드 도구, 네이버 트렌드, 통계청 사이트,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좀 쉽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 제품을 사줄 목표 타겟과 경쟁자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유해 도구들을 통하다 보면 제품의 월간 검색량, 연령대, 계절별 수요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는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포지셔닝, 슬로건, 증거, 방아쇠 같은 것들인데요. 쏟아지는 상품들 속에서 경쟁자와 비교해 가격이나 품질, 마케팅, 인테리어, 성능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제품은 어떤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없다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제품을 봤다면 적어도 경쟁력이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디에 노출시키고 얼마만큼 예산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해야 될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출이 되지 않으면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채널을 선택할 때도 우리의 타겟 소비자가 모여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한 분야의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SNS나 네이버 카페에서의 댓글 활동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패는 두려워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창업자가 71%입니다. 처음 사업에 대박을 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기획과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체크하시겠죠. 그리고 100% 확신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예산은 꼭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다시 시작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번에는 정말 그럴듯한 계획을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면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사업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글을 쓰면 돈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또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콘텐츠로 만들면 돈이 됩니다. 이게 작은 규모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광고에 애드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크몽이나 숭고 같은 사이트에서
콘텐츠 판매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기에서도 좀 더 성장이 됐다라고 하면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으로 선판매를 하거나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규모가 있지만 바로 사업하기 어렵다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초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관련 콘텐츠를 쌓아가면서 배너 광고나 컨설팅, 강의, 협력업체 모집 등의 방법으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하루에 5개씩 한 2달 정도 해서 300개 정도의 콘텐츠가 쌓이면 아주 충분한 양이 됩니다.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경우에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기획을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기획안을 대신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펀딩 과정에서부터 콘텐츠가 노출되어 시작부터 팬층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마케팅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할인을 조건으로 제품 출시 전에 선 판매를 진행할 수도 있어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관련 경험을 쌓고 돈도 벌면서 시작하는 거겠죠. 가장 추천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관련 업종에 들어가서 먼저 경험을 쌓으면서 월급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경험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성공 확률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으시다면 꼭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서 출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정부 공공기관이나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지 전문가들이 엄청 꼼꼼하게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정말 많은 지원책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의 무상지원자금은 경쟁률이 사실상 치열하고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몇천만 원 정도의 이제 정부 지원자금, 그리고 멘토들의 컨설팅과 멘토링,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은 세 종류의 바보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창업 생태계에서 자금 조달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 세 종류의 바보에게 도움을 받는 거라고, 자금 조달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은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 인간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 고마운 사람들을 우리는 패밀리, 프렌드, 플리시라고 얘기하고 이 앞글자를 따서 3F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보면 타인에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3F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F조차 설득을 못하는 사업 기획이라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맞겠죠. 돈을 벌고 싶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다.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인생 곡선 그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 뭐 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커다란 스케치북이나 A4 용지에 하면 더 감성이 묻어나서 좋습니다. 태어나서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연 단위로 이렇게 쪼개보고요. 거기에 이제 사건들을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절망적이었을 때는 아래쪽에 선이 가고요. 기쁘거나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는 위쪽에 이제 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인생 곡선 그리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즐거웠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옆에 있는 URL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샘플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적은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책상이나 도화지에다가 이제 붙여보는 건데요. 첫 번째 과정은 장점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주세요.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점은 그냥 대략적으로 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장점 중에 비슷한 문장이나 단어들끼리 그룹을 만듭니다. 주의하실 거는 장점 하나에 포스트잇이 하나입니다. 단점 하나에 포스트잇이 하나고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아주 여러 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장점 중에 비슷한 문장이나 단어들끼리 한번 그룹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묶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4개나 5개 정도의 이제 그룹으로 좀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각각의 이제 장점의 그룹, 뭐 단점의 그룹들이 있겠죠. 이 그룹들을 대표하는 단어나 문장을 하나를 더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로 적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그 제일 앞장에다 좀 붙여줍니다. 이때 이 적은 대표하는 단어나 문장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점은 그냥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돈 버는 데는 유리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이제 그 동호회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 좀 좋은데요. 네이버 카페나 인터넷 모임 사이트 같은 데서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나 교육 등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료 교육이 됐던 아니면 이제 정기 모임이 됐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좋겠지만 그건 뭐 전생의 나라 정도는 이제 구해야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돈 벌어서 취미 생활로 할 때 가장 좋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나 뭐 기업들은 각각의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 뭐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점, 뭐 가려운 곳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페인 포인트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상품들은 이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소비자나 집단이 어떤 부분들을 불편하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격일 수도 있고요. 납기일 수도 있고 기능이나 디자인 또는 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통들 이제 창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는 것들인데요. 매출 공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매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뭐 한 달에 10,000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5% 정도만 물건을 이제 좀 구매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왔을 때 10만 원어치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 이걸 다 곱하게 됩니다. 10,000명이 와서 15% 샀으니까 1,500명이 샀겠죠. 그 사람들이 10만 원어치씩 샀으니까 매출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올라도 매출액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안 팔린다면 무조건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다면 평가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층들이 모여있는 마케팅 채널에 들어가서 이게 뭐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뭐 블로그, 구글, 인스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유료 광고를 해서 우리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사막에 가서 소리쳐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타겟들이 모여있는 마케팅 채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매출을 올리는 거에는 노출에 대한 파트도 있지만 두 번째 요소,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지셔닝 4종 세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품을 노출시키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화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포지셔닝 4종 세트입니다. 차별화하는 이유는 우리 제품과 유사한 너무 많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중에서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문구로 광고 카피죠. 콘텐츠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이제 잘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졸라빨라 PC방입니다. 졸라빨라 PC방. 자, 포지셔닝 4종 세트에는 차별화를 위한 포지셔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차별화적인 요소들을 문장으로 잘 나타내는 광고 카피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로건을 봤을 때, 이 슬로건이 정말이야 라고 확신을 줘서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졸라빨라 PC방 같은 경우에를 보면 포지셔닝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죠. 우리 PC방은 엄청나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아예 그거를 이름으로, 상호로, 네이밍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슬로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최강 최고 사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는 우리 컴퓨터는 어떤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로는 세 단장 오픈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포지셔닝 4종 세트를 담아서 콘텐츠를 제작해야지, 그렇게 노출을 해야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포지셔닝 4종 세트는 뭐 학계나 이제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주장이라서 요걸 사용하시면, 포지셔닝 4종 세트라고 이야기하시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셔닝 4종 세트에서 뭐 포지셔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건, 광고 카피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 되게 막연하죠. 이런 문구보다는 당도 높은 맛있는 사과가 더 설득력이 있고요. 이때 슬로건으로 천연 비료로 당도 높이 맛있는 사과라고 하면 여기에선 왜 당도가 높은지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위에 슬로건하고 증거, 그리고 포지셔닝, 트리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포지셔닝 4종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실 때 이 포지셔닝 4종 세트를 염두에 두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각각의 이제 뭐 처음 듣는 용어들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요. 이 매우마 채널에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마케팅이 아니다. 매우마 채널에 각 파트에 대한 개별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매출을 올리는데, 돈을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